여러분, 콜레스테롤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거 몸에 나쁜 거지 이렇게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혈액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 때 제일 먼저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불안해하시죠. 그런데요, 정말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합성하고 비타민 D를 만드는데도 꼭 필요하거든요. 즉, 무조건 없애야 하는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은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약을 먹기 시작하면 식단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는 분도 계시고요. 젊으니까 괜찮다, 마르니까 괜찮다, 기름진 음식만 줄이면 된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상식이 사실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말씀드린 오해들 중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뇌졸중 같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뭐 오해 좀 하면 어때? 그냥 약 잘 먹으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약 먹으면 되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하셨다가 큰 병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즉, 오늘 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줄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에서는 콜레스테롤과 관련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7가지 오해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바로잡으시면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혈관을 살리고 건강한 노후로 이어지는 길이 될 겁니다. 혹시라도 나는 병원에서 괜찮다니까 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분들이야말로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저건 몸에 해로운 거다라고 단정 지으십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에서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겁부터 나죠. 하지만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나쁜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성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담즙산을 합성해서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 심지어 햇볕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즉,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을 무조건적으로 생각할까요? 바로 혈관 속에 과도하게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뉴스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류를 막고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유불급일 뿐이지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몸에 나쁘지 않다면 그냥 콜레스테롤은 많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정한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속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쌓인 찌꺼기를 간으로 옮겨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플라크를 만듭니다. 그러니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아니, 그럼 수치가 높게 나와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혈액 검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그냥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콜레스테롤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지나치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피하는 것도 반대로 무시하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는 거죠.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 피로와 우울감이 생기고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적정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몸이 더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친구이지만 균형을 잃으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 무조건 제거해야 할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생각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 오해만 바로 잡아도 앞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얼마인지, LDL이 얼마인지, HDL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나서 아, 수치가 내려갔네. 이제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시죠. 그런데 정말 수치만 낮추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수치가 낮아졌다는 게 곧 혈관이 깨끗해졌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약을 꾸준히 먹어서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이 경우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좋아 보여도 혈관 안쪽에서는 여전히 염증과 손상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즉, 수치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혈압약 먹고 혈압 수치만 내려가면 끝인가요? 아니죠. 생활 습관까지 같이 잡아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HDL은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LDL은 혈관을 막습니다. 그런데 총 콜레스테롤만 낮추다 보면 HDL까지 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고 다른 위험 요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괜찮아 보여도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은 여전히 높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데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혈관벽에 이미 오래된 플라크가 쌓여 있었는데 수치만 가지고는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건강은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치가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유지해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 식단 관리, 금연, 적정 체중 유지 같은 기본을 지켜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약 덕분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수치가 좋아졌다는 건 출발선일 뿐이고 그 뒤의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많은 분들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권하는 대로 스타틴 같은 약을 먹으면 수치가 안정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약 먹으니까 음식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약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약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약을 먹는 동안 기름진 음식, 단 음식 마음껏 먹어도 괜찮을까? 대답은 분명히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약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주더라도 잘못된 식습관은 혈관과 간, 그리고 다른 장기에 계속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약만 먹으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사람과 약을 먹으면서 식단과 운동까지 관리한 사람을 비교하면 후자가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훨씬 더 낮췄다는 겁니다. 즉, 약은 치료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은 분명히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간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약을 오래 쓰는 건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름지고 단 음식까지 계속 드신다면 약이 해주는 효과는 줄어들고 부작용 위험은 커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약 먹는 사람들 중에 왜 어떤 분은 계속 병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생활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은 불을 끄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은 껐는데 계속 기름을 붓는다면 소화기가 아무리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약만 믿다 보면 심리적으로 방심하게 됩니다. 나는 약 먹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 때문에 운동을 소홀히 하고 외식도 무심코 자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 속에서는 여전히 기름기가 쌓이고 염증이 진행됩니다.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약은 분명히 필요할 때 복용해야 하고 많은 환자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약이 있다고 해서 식단 관리와 운동을 소홀히 하면 결국 약의 효과도 반감됩니다. 약은 보조수단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생활 습관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약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기름진 고기, 튀김, 가공식품, 달콤한 디저트 같은 음식은 줄이셔야 합니다. 약을 믿는 대신 내 생활을 바꾸는 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젊은데 무슨 콜레스테롤이야? 나이 들면 그때부터 조심하지 뭐.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쌓이고 서서히 혈관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생활 습관 때문에 나타납니다. 콜레스테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 때부터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쌓여서 50대, 60대의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젊은 나이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혈관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던 거죠. 즉, 젊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아직 3, 40대인데 술, 담배도 많이 안 하니까 상관없어. 하지만 그 나이에도 기름진 음식, 불규칙한 생활, 운동 부족이 겹치면 혈관은 이미 상처를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 중에서도 40대가 적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특히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력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던 분이 계신다면 젊더라도 콜레스테롤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건 유전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검진을 소홀히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수년간 혈액 검사조차 안 받다가 뒤늦게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혈관에 손상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이 들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20대든 30대든 식단과 운동,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나중에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켜야 나이가 들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절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살이 안 찌니까 콜레스테롤하고는 상관없어. 겉으로 날씬해 보이니까 건강하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마른 체형인데도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모습은 정상인데 혈액 검사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 지방이 쌓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를 마른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몸무게가 정상이면 무조건 건강한 걸까요? 대답은 분명히 아니요입니다. 체중과 상관없이 혈관 속에서는 기름기가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은 체중계 숫자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콜레스테롤 문제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야식으로 라면이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어떨까요? 겉으로 살은 안 쪘는데도 간과 혈관에는 기름이 쌓이고 콜레스테롤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 마른 몸매가 결코 안전망이 되어주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살이 찌지 않아도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고지혈증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체형과 상관없이 유전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마른 체형이라고 해서 정기 검진을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혈액 검사를 받아야 내 몸속 콜레스테롤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도 혈관 속이 병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 중에도 날씬한 체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방심하다가 뒤늦게 큰일을 겪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살이 안 찌니까 괜찮아. 운동 안 해도 돼.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살이 안 쪄도 혈관은 망가질 수 있고 콜레스테롤은 쌓일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관리, 체중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삼겹살, 치킨,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아, 기름만 줄이면 되겠네. 하고 안심하시죠. 하지만 여기에도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70에서 80%는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즉, 기름진 음식만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름 안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믿으셨던 분 계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설탕, 흰빵, 과자, 음료 같은 단순당도 콜레스테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바뀌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빵 같은 음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기름이 별로 없어 보여도 이런 음식이 혈관 건강에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고기는 피하면서도 매일 빵과 음료수를 드신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건강한 식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관에 기름을 계속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만 줄이면 된다라는 생각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는 삼겹살은 잘 안 먹는데 빵과 디저트, 커피 믹스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외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즉, 문제는 기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식습관이라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기름진 고기는 줄였는데 단 음식은 여전히 자주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혈관을 지키려면 기름과 설탕 둘 다 관리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기름을 무조건 다 없애는 것도 문제입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혈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지방입니다. 즉,
피해야 할 건 해로운 기름이지 모든 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름만 줄이면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름진 음식뿐 아니라 단 음식, 가공식품까지 함께 관리해야 콜레스테롤을 진짜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기름만 조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식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많을수록 건강에 좋다. 그래서 검진에서 HDL 수치가 높게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HDL은 분명히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해 주니까 HDL이 높을수록 보호 효과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HDL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높은 HDL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건강을 위협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적정 범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좋은 게 많으면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 다른 데서도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비타민도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HDL이 정상 범위를 크게 넘어선 사람들에게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HDL이 많아도 그 HDL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숫자만 높다고 다 좋은 HDL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HDL을 높이려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HDL 수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술을 HDL 올리려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손상되고 중성지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HDL은 몇이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이 권장되지만 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LDL과 HDL의 균형입니다. LDL이 낮고 HDL이 적정하게 유지될 때 혈관이 가장 안전해집니다. 즉, 좋은 콜레스테롤도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혈관 청소가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수치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균형과 생활 습관을 함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HDL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콜레스테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7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수치만 낮추면 끝이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또 약을 먹으면 음식은 상관없다. 젊은이 괜찮다 마르면 상관없다. 이런 오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확인해 보셨죠? 그리고 실제로는 기름만 줄여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즉, 핵심은 수치 하나가 아니라 균형과 생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원에서 나오는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 식사, 운동, 잠,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아, 나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단을 다시 점검하시고 운동 습관을 조금씩 늘려보시고 정기 검진을 통해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작은 변화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지만 오늘처럼 오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키기 위한 공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풀어봤다면 다음에는 체중 조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흔히 아는 방법 말고 이런 게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놀라실 만한 의외의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체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